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수보다 더 큰 수, 세 자리수의 세계로 함께 떠나볼 거예요. 자, 화면을 한번 볼까요? 여기 도서관에서 정리한 도서 대출증이 쌓여 있어요. 꾸러미로 묶여 있고 낱장도 보이죠? 이 도서 대출증이 모두 몇 장인지 우리가 직접 알아낼 거예요. 그런데 바로 세기 전에 먼저 어림을 해봅시다. 어림이란 정확하게 세기 전에 대략 이 정도 되지 않을까? 하고 짐작해 보는 거예요. 선생님이 카드 2장을 준비했어요. 하나는 200보다, 또 하나는 300보다 라고 쓰여 있어요. 그리고 큽니다와 작습니다라는 카드도 있죠. 자, 생각해 봅시다. 도서 대출증의 수는 200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꾸러미를 보면 100장짜리 묶음이 2개가 넘어 보이죠. 그러니까 200보다는 크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럼 300보다는 클까요? 작을까요? 100장짜리 묶음이 3개까지는 안 되어 보여요. 그러니까 300보다는 작다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카드 2장을 조합하면 이런 문장이 만들어져요. 도서 대출증의 수는 200보다 크고 300보다 작습니다. 와, 우리가 아직 정확히 세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 수가 200과 300 사이에 있다는 걸 알아냈어요. 이것이 바로 수 감각이에요. 수를 정확히 세기 전에 범위를 짐작할 줄 아는 힘. 이게 수학에서 아주 중요한 능력이랍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도서 대출증이 정확히 몇 장인지 함께 알아보러 가봅시다. 자, 이제 진짜로 세어봅시다. 그런데 254장을 하나하나 세면 너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우리는 수 모형이라는 도구를 사용할 거예요. 수 모형에는 세 종류가 있어요. 100 모형은 100을 나타내요. 넓적한 판 하나가 100이에요. 10 모형은 10을 나타내요. 길쭉한 막대 하나가 10이에요. 1 모형은 1을 나타내요. 작은 네모 하나가 1이에요. 도서 대출증을 이 모형으로 바꿔볼게요. 100장짜리 꾸러미가 2개 있으니까 100 모형을 2개 놓아요. 10장짜리 꾸러미가 5개 있으니까 10 모형을 5개 놓아요. 낱장이 4장 있으니까 1 모형을 4개 놓아요. 이걸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100이 2개, 10이 5개, 1이 4개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걸 발견할 수 있어요. 100이 몇 개인지가 맨 앞자리, 10이 몇 개인지가 가운데 자리, 1이 몇 개인지가 맨 뒷자리에 오는 거예요. 이렇게 자리가 3개이니까 세 자릿수라고 부르는 거랍니다. 어때요? 수 모형을 쓰니까 훨씬 쉽게 알 수 있죠? 100 모형 2개, 10 모형 5개, 1 모형 4개. 딱 봐도 254장이라는 게 느껴지지 않나요? 이제 이 수를 쓰는 방법과 읽는 방법을 배워봅시다. 100이 2개, 10이 5개, 1이 4개이면 숫자로 쓸 때는 왼쪽부터 차례대로 2, 5, 4를 나란히 써요. 이렇게 쓰면 254가 됩니다. 읽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100의 자리부터 읽어요. 2는 200이 되고 5는 50이 되고 4는 4가 돼요. 합치면 254예요. 여기서 선생님이 한 가지 더 알려줄게요. 수를 읽을 때는 254라고 읽지만 만약 도서 대출증이 몇 장인지 셀 때는 254장이라고 말해요. 수를 읽는 것과 물건의 개수를 세는 것은 표현이 조금 다르다는 걸 기억해 두세요. 정리해 볼게요. 수로 읽을 때는 254, 개수를 셀 때는 254장이에요. 아주 중요한 차이랍니다. 예를 들어 친구한테 책이 몇 쪽이냐고 물을 때는 254쪽이라고 하고 도서 대출증이 몇 장이냐고 물을 때는 254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2가지 표현 방법 꼭 기억해 두세요. 수 읽기는 254, 개수 세기는 254장. 참 쉽죠? 자, 이번에는 선생님이 보여주는 수 모형을 보고 여러분이 직접 세 자릿수를 쓰고 읽어봅시다. 첫 번째 문제예요. 화면을 보세요. 100 모형이 5개, 10 모형이 6개, 1 모형이 4개 놓여 있어요. 100이 5개, 10이 6개, 1이 4개이면 왼쪽부터 차례로 5, 6, 4를 쓰면 564. 읽으면 564예요. 잘 됐나요? 두 번째 문제예요. 이번에는 100 모형이 4개, 10 모형이 7개, 1 모형이 8개 있네요. 100이 4개, 10이 7개, 1이 8개이면 4, 7, 8을 나란히 쓰면 478. 읽으면 478이에요. 정말 잘했어요. 어때요?
규칙이 보이죠? 100모형의 수, 10모형의 수, 1모형의 수. 이 순서대로 쓰면 세 자릿수가 완성돼요. 마치 비행기 좌석 번호처럼 자리마다 맡은 역할이 있는 거예요. 앞자리는 언제나 100, 가운데 자리는 언제나 10, 뒷자리는 언제나 1. 이 규칙만 기억하면 어떤 세 자릿수도 척척 읽을 수 있답니다. 참 신기하고 재미있죠? 지금까지는 선생님이 보여주는 모형을 보고 수를 읽었죠? 이번에는 반대로 여러분이 직접 세 자릿수를 모형으로 나타내는 활동을 해볼 거예요. 교과서에서는 100쪽이 넘는 책을 찾아서 그 책의 마지막 쪽수를 써보라고 해요. 여러분 주변에 두꺼운 책이 있나요? 한번 찾아봐요. 예를 들어 어떤 친구가 가져온 책의 마지막 쪽수가 355라고 해봅시다. 355를 수 모형으로 나타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355에서 100이 몇 개인지 생각해요. 3이니까 100모형 3개. 그 다음 10이 몇 개인지 생각해요. 5이니까 10모형 5개. 마지막으로 1이 몇 개인지 생각해요. 5이니까 1모형 5개. 이렇게 하면 355를 수 모형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100이 3개, 10이 5개, 1이 5개인 수는 355이고 355라고 읽습니다. 이 활동을 할 때 중요한 건 세 자릿수의 각 자리 숫자가 곧 모형의 개수라는 거예요. 숫자 하나하나가 나는 100을 몇 개 가지고 있어? 나는 10을 몇 개 가지고 있어? 나는 1을 몇 개 가지고 있어? 라고 말해주는 셈이에요.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활동이 끝나면 내가 만든 수를 짝꿍에게 보여주고 짝꿍은 그 모형을 보면서 100이 몇 개, 10이 몇 개, 1이 몇 개인 수일까? 이야기해보세요. 그리고 함께 소리내어 읽어봅시다. 짝꿍과 함께하면 훨씬 재미있을 거예요. 여러분 세 자릿수를 쓰고 읽는 게 이제 좀 익숙해졌나요? 그러면 이번에는 시장놀이를 하면서 세 자릿수를 재미있게 연습해봅시다. 수학 익힘 11쪽을 펼쳐보세요. 시장놀이에 나온 물건들의 가격표가 있어요. 독서대는 200원, 크레파스는 100원, 색연필은 30원, 수첩은 10원, 지우개는 5원, 연필은 1원이에요. 가격을 수 모형으로 나타냈는데 100 모형 하나가 100원, 10 모형 하나가 10원, 1 모형 하나가 1원인 거예요. 자, 여러분이 사고 싶은 물건을 골라보세요. 그리고 그 물건들의 가격을 모두 합해서 필요한 금액만큼 수 모형을 그려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친구가 독서대 하나에 200원, 색연필 하나에 30원, 연필 3자루에 3원을 사고 싶다고 해봅시다. 200에 30을 더하고 3을 더하면 233원이에요. 이걸 수 모형으로 나타내면 100모형 2개, 10모형 3개, 1모형 3개를 그리면 되겠죠. 또 다른 예를 볼까요? 슬기가 시장놀이에서 쓴 돈을 보면 100모형 2개와 10모형 4개가 있어요. 그러면 240원을 쓴 거예요. 슬기는 어떤 물건을 샀을까요? 독서대 하나가 200원이고 수첩 4개가 40원이니까 독서대 하나와 수첩 4개를 샀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 활동의 핵심은 세 자릿수가 그냥 교과서 속 숫자가 아니라 우리 생활에서 물건을 사고 돈을 계산하는 데 쓰이는 살아있는 수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수학이 우리 생활 속에 이렇게 가까이 있다니 정말 신기하죠. 자, 오늘 수업을 정리해 볼게요. 오늘 우리는 세 자릿수를 배웠어요. 세 자릿수는 100이 몇 개, 10이 몇 개, 1이 몇 개인지로 나타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걸 문장으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선생님이 먼저 해볼게요. 100이 5개, 10이 0개, 1이 하나인 수는 500일입니다. 잠깐. 여기서 10이 0개라는 게 나왔어요. 10의 자리에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 자리에 0을 써주는 거예요. 500일에서 가운데 0이 바로 10모형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에요. 0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랍니다. 0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자리를 지켜주는 아주 중요한 숫자예요.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마음에 드는 세 자릿수를 하나 정해서 100이 몇 개, 10이 몇 개, 1이 몇 개인 수는 이 수입니다 라는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어떤 수를 골랐나요? 한번 크게 말해봅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집에 가서 학교 누리집에 들어가 보세요. 우리 학교 이 학년 전체 학생 수, 남학생 수, 여학생 수, 전교생 수를 찾아보면 거기에도
세 자릿수가 숨어 있을 거예요. 찾아서 읽어보는 것도 좋은 연습이 된답니다. 수학은 교과서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학교 곳곳에도 숨어 있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난 세 자릿수는 마치 3칸짜리 기차와 같아요. 맨 앞칸에는 100이 타고, 가운데 칸에는 10이 타고, 맨 뒷칸에는 1이 타요. 각 칸에 몇 명이 타고 있는지에 따라 수의 이름이 달라지는 거예요. 254라는 수는 100칸에 2명, 10칸에 5명, 1칸에 4명이 탄 기차이고, 이 기차의 이름은 254인 거죠. 501은요, 100칸에 5명, 10칸에 아무도 없고, 1칸에 1명이 탄 기차예요. 자리가 비어 있어도 그 자리에는 0이 앉아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세 자릿수가 훨씬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수들을 한번 기차로 상상해 보세요. 어떤 숫자가 어떤 칸에 타고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세 자릿수에서 각 자리의 값, 즉 자리값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볼 거예요. 오늘 배운 내용을 잘 기억하면 다음 시간이 훨씬 쉬워질 거예요. 111 세 자리 꼭 기억해 두세요. 오늘도 수학과 한층 더 가까워진 여러분 정말 멋져요. 오늘 배운 세 자릿수 친구들 이제 잊지 않겠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